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화 18사 동인전에 등장하는 지명과 그리고 동이어 남북축 그리고 동서축의 그 배열도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동인전 가지고 우리가 단 말하자면 짤막짤막하게 그냥 인용들만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동의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사 시중장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전을 흔들으니까 장안국가에 큰 근심을 했다. 이 말을 남재석 58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재석 58뿐만 아니라 삼국지 후한서 동의전과 신구당서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요, 그 어떻게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됐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삼국지 후한서에서부터 동의전을 가지고 남북축과 동서축,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단 그건 나중에 보기라고요. 동서축과 남북축을 찾아봤습니다. 왜 이 남북축과 동서축을 찾았냐면요, 동의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 말로만 고구리가 어디 있다, 뭐 한이 어디 있다, 뭐 따져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하고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외인에 대한 기록이 그래도 비교적 확실했어요. 하우 소광지저봉 회계에서 이제 감이 주에 이주에 있다고 돼 있는데 회계 서쪽으로 지금 전주 남쪽에 남월이 있고 해남도가 주해고 그리고 대만이 이주였습니다. 그 외가 양장은 이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인을 동의전에서 매일 남쪽에 있지만 이것이 외를 일본 열도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열도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49년에 그러니까 건국하고 뭐 6, 70년 돼서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평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 초기의 전쟁 지명이고 제일 남쪽의 외의 지명이 유엔전 5월 지역에 있다. 그래서 기준이 입해하니까 해주라고 그걸 바다로 들어가서 풀었는데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해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해한 해주 북쪽에 창해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는데 예 창해군이 있고 예의 서쪽에는 낙난군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 동쪽에는 옥저가 있는데 옥저는 지명으로 해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아 지도에다 대입하니까 유엔제는 5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국지 후한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백제를 한반도에서 말하자면 황해 동쪽에서 황해 서쪽으로 진출한 걸로 이렇게 교육되어졌는데 남조 시대의 사설을 보니까 그 사서에 고구려 백제가 요동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동에 있다,
백제도 요동에 있다. 황해 동쪽을 요동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백제 지명으로 광양, 조선, 대방, 광릉, 청하, 성양, 낙랑, 안국, 고마성, 사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제서에 나오는 지명이 이제 광양, 조선, 대방, 광릉, 청하, 성양, 낙랑, 안국, 이게 지명으로 나옵니다. 요게 그렇다면 요동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현재 남제서 백제 지명은 광양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제서의 남조사서에서 송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제가 요동에 있는데 요새 진평군 진평인이 있다는데 조금만 현 같으면은 그 기록하겠느냐. 근데 양서하고 남사에서 요서 진평 이군이라고 나옵니다. 백제는 요동에 있는데 요서 진평이라면 요서라는 말은 방향을 얘기하고 진평 이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평 이군을 찾으니까 진평 이군의 진성과 고평의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동에 있고, 그 백제만이 요새 진평 이군이 있다. 그 지금 평은요, 지금 고평과 진성이 바로 요주 서남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동파의 지도에서 진성은 지금 인분이다. 그 평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평은 고평이나 진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제서에서 위나라 군사를 물리친다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후한서에서 남제서까지만 파란 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제가 1차 사서로 봤습니다. 1차 사서는 비교적 변조가 됐든 그래도 처음의 뜻과 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서부터는 이거는 앞에 사설을 약간 비틀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양서를 볼 때부터는 앞에 사설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명들이 동의에 이제 남북축과 동서축을 해놓고 거기서 지명을 찾아가지고 이제 삼국지 후한서처럼 찾아보니까 전부 다 동의전이 유엔전은 5월 기력이었어요. 나오는 집에 그쪽에서만 찾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없잖아요. 삼국시대 지명이. 근데 유엔전후 5월 지역에는 지명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진다. 우리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서 패망했으니까 당연히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차지했다가 당나라를 신라가 물리치고 신라가 다 차지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발해말갈과 신라가 차지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다르잖아요. 왜? 충청도에서 백제가 망했다면 충청도까지
발해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다못해서 경기도까지는 발해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라가 쌓아온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관했는가? 이 말이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 삼국유사에 다 있고 해동역사에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게 연구되지 못했을까? 사실 부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남제에서 권 58지역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백제 땅을 발해말갈이 차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제에서 백제 지명이 지금 하복성 지역에 있습니다. 광양, 안국, 청하, 성양, 낙랑, 대방, 광릉 이게 남제에서 백제 지명을 하는데 이게 발해만을 감싸고 있어요. 왜 발해만이냐? 발해가 남제에서 백제 지명을 백제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발해만인 거예요. 그 남제에서 백제는요 지금 상당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가락국을 기록하듯이 하면은 7나라를 기록할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있는 지명들이 요동에 백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명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해만을 감싸는 백제 지명 남쪽으로 뭐가 있냐? 동명과 덕안이 있다 이겁니다. 동명과 덕안은 백제 5도독부 중에 2개.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근데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백제 땅에 둔 거니까 그러면 신라도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라가 있다라고. 그래서 보니까 삼국유사에도 신라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자장법사가 선덕여왕이라는 신라를 받고 그리고 보천과 효명이라는 정신대왕이라는 신라가 있다라고. 근데 그게 뭐 잘못 봤니 또 이제 여러 가지 써놨어요. 근데 삼국사에서도 2개의 신라를 발견했었어요. 하나는 신라 왕이라고 하게 되는데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리간 하다가 신라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치원은 제왕연대력에서 신라는 전부 다 왕이라고 했다. 자, 최치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니까 5월과 제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거기 신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간에서 왕이 된 신라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거는 구당서에서 고구리 동쪽에 있는 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당서는 또 만 땅에 세워진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만 땅에. 그래서 삼국지 환서에서 하는 해주 지역 있는 데서 건골했는데 해주 있는데 거기에 백제 지명을 찾으니까 백제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백제 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찾아봐야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백제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패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대사 15장에서 풀지 못한 것이 뭐냐? 풀지 못한 것이 전성시대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를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성할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구려하고 한나라하고 전쟁 지명이, 그러니까 49년 전쟁 지명이나 당나라하고 싸웠을 때 지명이 전부 다 하북성과 산서성에 있습니다. 그럼 초기와 말기에 고구려가 그러니까 유연 제지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백제는 어디서 건국을 했냐? 하남 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하수의 남쪽에서 땅에서 건국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수는 황하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하 지역에서 했다. 그리고 이제 백제가 망한 곳은 웅진에서 망했잖아요. 웅진에서 망했는데 웅진은 어디에 있느냐? 구당사와 삼국사에서 태산 서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 윤성, 사정성, 대산 이렇게 있으니까 대산 서쪽에 있다. 그 대산을요, 아시아에서 대산을 대니까 대산이더라고. 그래서 지라성, 윤성, 사정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웅진은이냐, 태산 서쪽에 황산인데 황산과 태산 사이에 웅진이 있어야 됩니다. 웅진은 없고 지금 비성이 있습니다. 근데 웅진을 우리는 웅진이라고 알고 있는데 백제 수도는 고마성이에요. 고마는 곰의 곰웅자의 훈입니다. 곰웅자의 훈인데 곰웅자인데 고마가 우리가 고마웅만 했지 다른 글자가 있는가는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고마 비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와 같은 음으로 비성이라고 바꿨을 것이다. 그러니까 웅진은 비성으로 비자하면 서쪽에 황산이 있고 동쪽에 대산이 있습니다. 황산의 북쪽에는 평원이 있고 남쪽에는 백마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에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덕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왕이 패망한 곳이 이 황산과 대산 사이에 비성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고마성이 있다. 그러면 웅진이 고마성이 거기에 있다면 백제의 한성이나 위례성도 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남 지지의 위례성이니까 하남 위례성이니까요. 하수의 남쪽에서 위례성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하수의 남쪽에서 헌이라는 걸 백제의 위례성으로 봤습니다. 왜냐? 위례라는 말은 뭐 위로한다는 뜻이거든요. 헌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제 그러면 한성은 어디일까? 우리는 다 백제 한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백제 수도는 거발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거발성이에요. 백제 한성 거발성이었다. 그 왜 거발이 뭐냐?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조선이 아닌,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아닌 그 이전에 구리라는 나라를 계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부터는 조선부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구리. 그래서 국호 구리는 고구리가 차지해서 주몽이 가져서 구리에다가 고자를 붙여서 고구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나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신라 기록은 전부 다 묘예라고 나옵니다. 묘예.
우리는 묘예라는 말이요.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어간다라고 풀이합니다. 이어간다는 말은 예만 써도 이어간다라고 돼요. 근데 묘예라고 해서 그 묘가 뭔가 했더니 우리 역사상 국호에 인을 붙이지 않고 고유명사를 쓴 것이 유일하게 구리시대입니다. 구리시대는 묘민이라고 쓰니까. 그러니까 묘민이라고 쓰니까 국호는 고구리가 가져가니까 신라는 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묘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나도 전통 개성은 뭘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를 거발이 뭐냐? 구리의 첫 임금이 거발한입니다. 근데 이제 거발하는 하면 그게 커발한인지 거발한인지 지금 근데 거발이에요. 그러니까 거발성을 백제 수도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위례성은 위례동 쪽에 지사성, 윤성, 대산, 사정성이 따라하니까 위례는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근데 이제 웅진성은요, 웅진 찾기 싫은데 이제 위례성은 위로한다는 말로 이제 찾게 됐는데, 아니 고마성은 아득했어요. 근데 고마성은 거발성은 그러던 중에 사기에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 우리는 화가 지금 덕주의 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황하의 여러 갈래 중에 덕주가 흐르는 강이 덕수예요. 하수왈 덕수다. 이게 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수라는 말에 이제 덕주가 있거든요. 그 덕주가 뭐냐? 그게 큰 덕이에요. 근데 큰을 우리말로 찾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밝을 흔이라, 밝은 덕이라. 헌덕에서 헌을 밝을 헌자를 찾았습니다. 밝다는 것은 뭐예요? 구리를 처음에 여신 거발하니 크게 밝다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수도가 위례성과 고마성과 거발성과 고마성을 유엔전 지역에서 다 찾았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삼국사에서는 백제 수도에 관한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왜? 온조왕과 계룡왕 편에 백제 수도가 되려면 하수도 있어야 되고 숭산도 있어야 되고 제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중화민국 지도집에서 숭산어 북안에서 동쪽으로 제방에 있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계룡왕 때 제방을 쓴 것과 같았습니다. 그 이제 계룡왕이 제방을 쌓았는데 그 제방이 북쪽으로 오는 물을 이게 차단하게끔 막았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홍수가 지면은 말하자면 제방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거차고 있죠. 왜? 만약 그 제방을 쌓아버리면 물이 다른 데로 흐를 때 군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계로왕이 속아서 제방을 쌓는데, 그래서 저는 계로왕 때 그 하수에 제방을 쌓는데 숭산화 북에서 사생오도까지 그 지역이 바로 유엔 제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위례성을 하수 남쪽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례라고 찾을 수 있는 건데, 위례라는 말은 위로하는 예다. 허니. 그래서 이제 경주시 그 남제서 백제지명 남쪽으로 동명과 덕안이 있는 그 지역에서 혹시 신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신라를 찾는데 당항성 동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당항성의 당자가 구당사고 신당사고 다르더라고요. 그럼 당자를 떼버리고 항성을 찾으니까 서와 밑에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고, 자, 항성은 당나라와 신라의 교육지점이라면 서와는 주나라와 조선의 교육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서쪽 끝이 서하고 신라의 서쪽 끝이 항성이, 그게 같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신라가 있다. 그렇다면은 고구려 동쪽에 있는 신라는 뭐냐? 찾으니까 고구려 장성 동쪽에 있는 신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고구려 평양성을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요. 근데 요사권 38에서 해주 서남쪽에 평양이 있다 해서 대능하의 해주가 이제 고구려 장성 끝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서남쪽으로 찾으니까 평양성은 흔적이 없는데 동왕성은 현재 안평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평시 가까운 곳에 평양성이 있을 것이다. 사서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와 동의전으로 역사를 하면서 이 18사 동의전을 배열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배열도를 만들 때 다른 건 다 말하면 생략을 하고 우선 남북축과 동서축을 찾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축을 찾는데 우선 지명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은 이제 옥저는 해주, 구리에는 이제 부평의양 삼국 태원이 있고, 예에는 창에 낭랑 현도 진번 임둔이 있고, 위에는 회계 동야연 담의 주에 이주가 있고 단주가 있고. 그래서 삼국지에서는 이제 거구린 요동에 있다라고, 옥저는 해주에 있다라고, 예는 창해권에 나오고, 한에는 이제 해가 있고, 위에는 주의 담이 회계 동치 지동 담사람을 있고. 근데 위서 동의전도 이제 요동이가 서안평이고 섬나라는 게 있고 광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섬나는 이게 그 낮은 칠기가 처음에 했던 지역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섬나는 흡이다. 안위성 흡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위성까지 가는 도중에 광주가 있었습니다. 광주 밑에 광산도 있고, 그리고 나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남조사서의 소홍서에는 고구려는 이제 영주 평주가 이제 고구려 다스리라고 했는데, 백제는 요동에 있으면서 요새
진평이군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걸 요서 진평이군은 그것이 이제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평이군이냐 요서 진평이군이냐. 그러니까 송서에서는 이제 진평군, 진평현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적어요. 군이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요서는 방향성 언어고 진평이군이 군명이다. 그래서 남여서에 와가지고 보니까 남여서에서는 요동에 있는 지명만 있다. 그러면 요동만 백제지명에 있는 남여서 지명 서쪽으로 진평이군을 찾으니까 고평과 진성으로 봤는데 고평의 평주는 지금 고평이 아니 진성으로 봐야 되고 진성은 인문 평양이었죠. 그게 이제 소도파 지도에서 이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산성 남부를 백제가 차지했다. 그래서 요서 진평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 신라의 기록에서 이제 당시에 있는 지명들을 찾으니까 이게 전부 다 유엔제는 5월 지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의전을 조선팔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49년 전쟁, 한나라와의 전쟁 지명이 지금 산서성, 하북성 북쪽이고 외가 가장 남쪽에 있고 그 사이에 유엔전의 5월 지역이 삼국사와 동의전을 쓰게 된 지역이다. 우리는 이제 그쪽에 이제 5월과 제노사에 신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황해동 쪽은 503년에서부터 신라입니다. 그럼 마리간이 뭐냐? 마리간이 고구려 연방의 가한제도의 일개 지역장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려 연방이다. 가한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한을 종묘사직으로 말하자면 가한을 신으로 모시는 종묘사직 제도가 있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각 지역이 종묘사직을 허용하고 자치군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동의전과 삼국사의 공통 부분으로서 지역을 찾으니까 삼국사와 동의전이 100%, 삼국사는 95% 이상이 유엔전의 5월 기록이다. 그렇다면 황해동 쪽은 32년에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한 이후이겠죠. 32년에 고구려가 낙랑국을 멸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32년부터 503년까지 고구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03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615년에 고구려 장성 남쪽을 통치를 하게 돼서 그래서 만주원령원은 길림, 광령 남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사에서는 해주 120년 해주가 있다 그쪽이 신라다 그랬는데 해주에서 지금 대너가 동쪽은 신라 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동의전도 삼국사도 삼국유사도 했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작전에 밀려버린 거예요. 송나라 작전 유엔연의 5월을 한나라와 당나라가 통일했다는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전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게 송나라의 소동파의 지장도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임해상의 중국 민족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소동파나 임해상은 동의제는 무시했다. 그리고 소동파 창작을 했다. 왜냐? 소동파의 지장도에는요, 수도 평양과 고구려 국호가 같은 활자로 돼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영평이 요동에 있는데 요새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리고 고금 화이 구역도는 역대 화이 산수명도와 다르다. 그래서 소동파가 반도사관을 창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걸 이련이 맹신을 해서 상세사 시중량에서 5줄에서 한 줄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외면하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조선 팔도 사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삼국사와 동의제는 우리나라 마리깐 지역에서 선비가 진출한 한가리, 돌골 가한이 진출한 터키까지가 고구려 연방이었다. 이게 고조선의 강력이고 구리의 강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 그런데 진화인들은 절대 동의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제를 얘기하면은 연구해서 밝혀지면은 진화의 역사가 한족 역사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 연구 안 합니다. 일본은 왜 연구하냐? 삼국지 후한서 외인전을 일본 열도 역사로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외인이요, 마한 50국 중에 군호국과 비미국이 발전한 것이 외입니다. 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이 되기 전에는 번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이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동의전을 지금까지 잘못 연구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전은 송나라부터는 없어집니다. 송나라 이전만 동의전입니다. 송나라부터는 고려는 외국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전에 관한 것을 신라가 망한 이후에 사로신라가 망한 이후의 역사가 공백을 지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전주가 지금 중국의 호남성에 전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량이 광주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했던 이련부터 단재의 조선사 연구초까지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바꿔서라도 조선 팔도에 맞추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시아를 호령하던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의전에 등장하는 지명과 동해 남북축, 동서축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